경남도 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역단체장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하면서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경남의 인구 감소가 데이터로 확인되면서 지자체마다 인구 보존과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경남은 대도시를 제외한 군 단위의 지자체 인구 소멸이 우려되면서 여러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요,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남 지역 인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의 이은화 본부장 모시고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 꾸며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라고 하면 이 연관에서 떠오르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백인의 아빠단이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발대식을 진행했죠. 네, LG 헬로비전 경남 뉴스룸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감회가 좀 더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네. 벌써 1년여라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당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맞는 경남 백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니까 다들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축사를 요청받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참 부럽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하지만 이미 애들이 다 커버렸습니다. 작은 애가 곧 군대를 제대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이런 걸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이 비슷한 프로그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빠로서 제일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아빠로서 자격을 갖춘 셈입니다. 축하드리고 또 우리 경남의 아빠들이 자랑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행복한 경남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백인의 아빠단 온라인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 아빠들 파이팅! 고맙습니다. 아빠단 위촉장을 수여할 텐데요. 오늘 발대식을 댁에서 지켜보고 계신 아빠들께는 위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빠단 위촉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촉장 경남 백인의 아빠단 백윤우, 귀하를 경상남도 백인의 아빠단 제2기 단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7월 11일. 네, 아빠단으로 위촉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촉장 경남 백인의 아빠단 정용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남 백인의 아빠단 위촉장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수고해 주신 이은화 본부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남 백인의 아빠단 선언문. 하나, 나는 백인의 아빠단으로서 육아는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하는 것임을 깨닫고 나의 아내와 아이를 위해 가정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아빠가 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백인의 아빠단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터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는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나는 백인의 아빠단으로서 우리 사회의 위대한 엄마를 대신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7월 11일 경남 백인의 아빠단 일동. 네, 화면에서 이은하 본부장님도 잠시 나오셨는데요. 또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서 도민들이 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또 작년에 호응이 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 백인의 아빠단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경남 백인 아빠단은 육아는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육아를 실천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빠 모임입니다. 3세에서 7세의 자녀를 둔 육아에 서툰 아빠하고 육아에 관심이 있는 아빠들이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는 2011년에 시작된 전국 단위 아빠단 모임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고 네. 경남 백인 아빠단은 경상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 지회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에 경남 백인 아빠단이 시작이 되었는데 특히 작년에 2기 모임에는 한 160여 명의 아빠분들이 참석해 주시는 육아 열정을 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아빠들의 그런 육아 열정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아빠단이라는 말이 사실 아직은 조금 낯설기도 하거든요. 네, 또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육아의 주축이 엄마인데 왜 아빠를 축으로 구성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아빠단을 구성을 하게 됐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는 역시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독박 육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백인 아빠단은 이런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가정 내에서의 아빠의 육아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했을 때 아이들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도 당시에 보건복지부가 마더하세요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이 먼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육아에 대한 아빠들의 관심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관심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아빠들이 이런 정보를 나누거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엄마들은 육아 카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궁금증도 올리고 그거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빠들은 그런 육아 카페에 가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 정보에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빠 육아를 경험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3가지를 꼽았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정보였고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에 백인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온라인에서 아빠들의 육아 정보를 좀 더 나누고 고민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함께 육아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아빠단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아빠단은 이제 2가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온라인 미션 프로그램이랑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라인 미션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에 백인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에 월요일날 온라인 미션이 올라갑니다. 이 온라인 미션 주제는 놀이라든지 교육이나 건강, 일상, 관계에 관련된 5개 분야로 해서 온라인 미션이 제공이 되고요. 그 온라인 미션은 아빠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일요일까지 이런 온라인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하는 데서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테랑인 아빠들이 어떻게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지 영상이라든지 노하우 같은 걸 또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온라인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잘하신 분들을 우수 아빠로 선정을 하고요. 네. 선정된 그 게시물들은 우수 미션 콘텐츠로 해서 커뮤니티에 소개도 되고 아빠들한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는데 온라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2019년도에는 아빠들과 아이가 같이 영국도 관람하고 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가족 운동회도 하고 또 영화도 관람하면서 주말에 굉장히 신나는 프로그램들도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그렇다고 중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육아 전문가하고 아빠단이 같이 모여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하곤 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들이 아빠들에게는 좀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 아빠들만 모여 있다 보니 내부 분위기가 조금은 달랐을 것 같거든요. 이 첫 만남에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발대식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 일기 발대식의 상황을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기 발대식은 지역 공연장에서 좀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빠와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한 군데 오래 앉아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행자가 노래와 율동으로 해서 아이들을 한 곳에 좀 가만히 좀 앉혀놨는데 그래서 간신히 본식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본식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그때는 육아고수 아빠를 모셔서 육아고수 아빠의 육아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빠들이 굉장히
그동안 네. 평소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네. 고민했던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질문을 쏟아놓으시는 바람에 저희가 2부 행사로 해서 아동극이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네. 그거를 못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빠들의 질문을 좀 잠시 멈춰달라고 얘기하고 육아고사 아빠의 뭐 연락처를 공유를 한다든지 다음에 전화 상담을 꼭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2부 공연을 진행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분위기가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합니다. 네,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진짜 네. 어머니들보다 더 많이 육아에 관심을 가지시는 아빠분들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좀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이 네네.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네.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감염의 위험 없이 또 공간의 제약 없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었다는 굉장히 장점은 한편으로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에피소드를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유튜브로 해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그 진행하던 공간에서 정전이 생긴 겁니다. 네. 정전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날로 다시 교육 날짜를 잡아서 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아빠들이 너무 한정된 공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아빠들의 흥을 갖다가 좀 돋굴 수 있는 마지막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진정한 흥부자 가족을 발견하기 위한 백인 아빠단 방구석 노래자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빠들이 노래를 개사하고 아이들이랑 안무를 짜서 그거를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출전을 하는 거였는데 그중에 이제 4남매를 키우고 있는 백인 아빠단의 아빠가 이 영상 올려주셨는데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수를 갖다가 굉장히 많은 수를 획득하시고 시선 강탈상까지 수상하셨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재밌는데요. 네. 아이들한테도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협회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와 좀 직결되는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부터 인구 소멸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피부로 느꼈거든요. 네. 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또 출생아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경남 지역 대도시 지역 외에는 초등학교가 많이 폐교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되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 이 경남 인구 감소 문제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그렇죠. 경남 인구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인구 문제를 전반적으로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지난해가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가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네. 이 자연 감소라는 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건데 2020년도 출생아 수는 20만 7,400명으로 해서 굉장히 통계청에서 그 출생아 수를 작성한 이래로 최저치였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더군다나 20만 명대로 떨어진 거는 지난해가 처음이었고요. 반면에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30만 5,100명으로 해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다로 굉장히 많은 사망자 수가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네. 사상 처음으로 한 3만 3천 명 정도의 자연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제 발생한 건데요. 경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경남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6,800명이었습니다. 역시 합계 출산율이 0.95명으로 한 명 이하로 합계 출산율이 감소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한 2,450명 정도의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남의 자연 감소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됐는데 경남은 2018년부터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자연 감소로 인해서 결국 출생아 수 감소, 이러한 자연 감소 또 인구 유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경남도 지역에 자연 감소가 훨씬 더 많고 인구 감소가 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인구 통계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네. 경남의 순 유출수, 이거는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서울에서 이어서 두 번째로 대구, 경부, 경남이 이제 같은 정도의 한 17,000명 정도가 순유출을 했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20, 30대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러한 인구 유출의 주된 사유를 보면은 직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건 결국 청년 일자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련돼서 좀 더 활성화하고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비관적인 어떤 통계에 비해서 좀 희망적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남성, 그러니까 육아휴직자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 경남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울산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서 도내 남성 육아휴직자, 그러니까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이 남성이라는 좀 희망적인 이런 통계가 있는데 경남 지역의 남성들의 맞돌봄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남 지역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출산 대비해서 여러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타버스 있고 또 여성과 아동건강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타버스라는 걸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학생 모임이더라고요. 낯설기도 하고 좀 관심도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입니까? 네.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이라고 해서 타보스라고 명명이 돼 있고요. 네. 오늘은 그 타보스들이 활동하는 것 중에서 작년에 조사했던 자료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좀 싶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타보스 단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좀 파악하고 정책 제안하는 것을 조금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조사 내용이 저출산에 대한 인식, 또 가족관, 결혼과 출산, 청년 유출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설문조사 몇 가지 항목, 이제 주요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어봤더니 대학생들 94%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고요. 그러면 향후 10년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역시 93.2%가 현재보다 심각해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네. 또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좀 물어봤는데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는 의견의 65.8%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가족 유형은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1인 가족, 그러니까 독신 가족이 17.1%, 무자녀 가족이 17.9%로 해서 35% 정도가 자녀 출산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청년들한테 또 다른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구직을 위해서 경남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3.5%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벌써 대학생 때부터 이런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청년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이유는 뭐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일자리 부족이었고요. 두 번째가 수도권에 살고 싶어서 수도권에 대한 막연한 또 로망이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문화 콘텐츠에 대한 다양성 부족이라고 좀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들이 졸업 전부터 구직에 대한 아니면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 또 고민들이 많아서 경상남도를 떠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백인의 앞바단을 비롯해서 협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순기능을 많이 해서 효과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경남도민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올해는 협회가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협회가 주로 사업하고 있는 인구변화 대응 사업,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사업, 국민건강 증진 사업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좀 실현하고 그 역할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해가 되고자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들의 좀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자 저희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이은화 본부장님 모시고요. 백인의 앞바단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협회 운영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은화 본부장님의 바람처럼 앞으로도 경남에 이웃이 넘치고 또 사람들의 건강한 웃음이 가득한 날이 계속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